집값은 여전히 오른다. 시니어 세대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시그널.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71세 윤성철 어르신은 요즘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계속 오르기만 하더라고요.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 보면 결국 더 비싸지더군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초고가 주택의 가격만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 여의도, 한남동 등 일부 지역에서 50억, 100억을 넘나드는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일반 시니어들은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관심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68세 이정순 할머니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생각해볼까 했는데 23년 지나고 나니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라버려 깜짝 놀랐어요 라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투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한 아파트가 불과 12년 만에 2배가 된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 신도시 외곽지, 지방, 광역시 일부 신규 택지 등에서는 이런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이외에도 대구, 부산, 세종 등에서도 56억 원대 아파트가 몇 년 사이 78억 원으로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도 단순히 대중 분위기에 휩쓸려 이제 집 사기는 끝났다며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자산 상황과 여력을 살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70세 박재현 어르신도 요즘 부동산 얘기만 들으면 겁부터 나는데 막상 주변 중소형 아파트 시세를 보면 여전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무작정 포기하기보다는 현재의 자금력으로 진입 가능한 실거주형, 연금 활용형 또는 안정형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 세대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현실 부동산 투자 로드맵.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뉴스에선 강남이나 여의도 얘기만 나오고 정작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시세가 오르는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관심을 끊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요즘 부동산은 나와 상관없다며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69세 박정희 할머니도 몇 년 전만 해도 5억 하던 아파트가 어느새 78억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아볼 걸 그랬어요 라고 아쉬워하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 추천이 줄어들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시기에는 조용히 가격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과열될 때는 오히려 시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변화조차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자신의 자금 여력과 상황에 맞는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송태현 어르신도 이럴 때일수록 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니어 분들이 주택을 준비하거나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간단한 4가지 투자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이를 강남역 신전 체크리스트라고 부르는데 투자성이 높은 부동산을 선별할 때 유용한 기준입니다. 첫째는 강남 접근성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남부권처럼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일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역세권 여부입니다. 지하철 도보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신축 또는 준신축 여부입니다. 연식이 짧을수록 향후 자산 가치 유지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권의 경우 전세 가율이 4,550% 수준이 일반적인데 이보다 높다면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대입해보면 투자성이 높은 단지가 생각보다 많이 좁혀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3세 최윤석 어르신은 이런 체크리스트로 보니까 괜히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려던 집 대신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은 소극적으로 포기할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히 관찰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분위기가 조용한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이 약세장? 조용할 때 준비하는 시니어 부동산 전략.
지방장이 온다.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71세 이재문 어르신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 얘기만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 동네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 우리 지역 아파트 가격도 은근히 올라 있더라고요. 사실 많은 시니어들이 부동산 뉴스에서 초고가 지역만 집중 조명되다 보니 본인 주변 시세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 떨어진다, 지금 누가 집을 사냐 같은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아예 관심조차 끊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일수록 관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69세 박명자 할머니도 예전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더라면 지금은 훨씬 여유 있었을 텐데 괜히 무섭다고 손 놓고만 있었어요 라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닐지라도 준신축 역세권 강남 접근성 전세가율 안정이라는 몇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삼으면 투자성이 높은 단지를 선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강남역 신전 4점 체크리스트로 부릅니다. 첫째, 강남 접근성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남부처럼 강남과 가까운 지역이 우선입니다. 둘째, 역세권 여부입니다. 역세권이나 준역세권이 기본 조건입니다. 셋째, 신축 또는 준신축 여부입니다. 신축은 1점, 준신축은 0.5점으로 반영됩니다. 넷째, 전세가율입니다. 강남권은 4,550%, 중강남권은 5,055%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적용해 2.5점 이상이 되는 단지가 현재로서는 투자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김영철 어르신도 이렇게 점수제로 생각하니 괜히 무리해서 위험한 물건을 덜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약세장이지만 다음 국면에서 지방장이 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초고가 지역은 대중 참여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방 도심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중 자금이 몰릴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72세 이경순 할머니는 지방에 있는 우리 집이 예전엔 별 주목 못 받았는데 요즘 교통개발 얘기 들리면서 점점 시세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강세장은 지방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발빠른 투자자들이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고 결국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며 대중 참여 장세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한 채만 갖고 계신가요? 시니어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활용법.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최근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한 채만 들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시니어 분들도 한 가지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똘똘한 한 채 전략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금을 모두 쏟아부어 고가 주택 한 채만 마련하려다 보면 이후 추가적인 기회가 왔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69세 김정순 할머니도 다 팔아서 하나 사두면 끝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산을 불릴 기회가 사라지더라고요 라고 아쉬움을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히 매도 매수를 반복하면 두 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하고 1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두 채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석준 어르신은 예전엔 법이 복잡해서 무서웠는데 요것만 지키면 오히려 두 채를 활용하는 게 더 자산 불리기에 유리하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당장 두 채를 살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채의 전 재산을 몰아넣고 끝내기보다는 추가 자금이 마련될 여지가 있다면 유연하게 두 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북 전주시의 73세 최영분 할머니도 예전에 남편과 퇴직금을 다 넣어서 한 채를 사두었는데 이후 기회가 와도 돈이 부족해 움직이질 못했어요. 지금이라면 차라리 두 채를 조금 나눠서 접근하는 것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입니다.
한 채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시니어를 위한 2주택 분산 투자 전략.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1세 김명수 어르신은 최근 자녀 부부와 함께 부동산 전략을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한 채 사서 끝내는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두 채를 활용하는 방식이 자산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시니어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한 채만 무조건 사놓으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추가로 돈이 생겨도 계속 현금만 쌓아두거나 위험성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68세 이은희 할머니는 아들이 돈을 모을 때마다 미국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데 불안해서 지켜보기가 힘들어요라며 걱정을 전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면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 채를 먼저 구입한 후 일정 기간 안에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두 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70세 최정호 어르신은 최근 이 전략을 활용해 기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10억 원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1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두 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추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 구입한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 차액과 여윳돈을 합쳐 다시 투자하면 훨씬 빠른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3세 박인수 어르신은 전세금으로 여윳돈이 생기니 다시 재투자가 가능하고 자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더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금융자산 투자보다 무조건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니어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주식코인 투자보다 세금 혜택까지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부동산, 분산 투자가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세법에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면 상당히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시니어 재테크에서는 두 채 분산 전략이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